최근에 2, 3주 절주하길래 바보처럼 또 기대해버렸네요. 이번에는 뭘 하더라? 너무 피곤해서 한잔 했다나? 무슨 그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지. 평생 못 고칠 거라 알고 있는데도 요 며칠 절주했다고 또 기대하는 내가 제일 어이없네요. 남편이 다시 술 마시기 시작하네요. 1년 정도 술을 끊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유로 다시 술을 마시더니 처음엔 일주일에 2~3번 마시는 게 지금은 매일 눈 뜨자마자 술 마시고 자다가 술 깨면 다시 술을 마시는 패턴으로 완전히 돌아갔네요. 이제는 헛것도 보이나 봅니다. 아무도 없는 방문 앞에서 꺼지라며 욕을 하네요. 다시 입원시켜야겠죠? 결국 입원시켰네요. 지난주 화요일 술에 취해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소변까지 지리더라고요. 결국 입원시켰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항상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술 기운이 떨어지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며 술을 더 사오라고 윽박지르고. 안녕하세요. 한사랑병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이상아입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환자분들의 계속되는 재발에 지쳐가면서도 왜 술을 끊지 못할까?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지요. 알코올 중독은 심리적, 사회문화적, 생물학적, 유전적, 행동적 원인 등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발병하게 되는데 오늘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인 행동적 원인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며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술을 끊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행동주의 이론이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그 행동을 다시 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술과 연관시켜 설명을 하면 술을 마신 행동이 좋은 결과로 연결되면서 그때 좋은 결과를 반복하기 위해 다시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술을 마시는 행동을 하도록 강화시켜 나가며 이러한 강화는 양성 강화와 음성 강화로 나누어집니다. 술을 마셨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라. 다른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더라. 시간이 잘 가더라 등 술을 마신 후 좋았던 경험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계속 음주하게 되는 경우를 양성 강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음성 강화는 알코올 중독자가 금단 증상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느낌들, 예를 들어 손이 떨린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우울하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헛것이 보이거나 헛소리가 들린다 등의 부작용들의 불편함이 술을 마시면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성 강화와 음성 강화 둘 다 우리가 술을 계속 찾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술꾼들 중에 해장술을 한 번도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해장술을 한 번만 마셔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해장술이 들어가면 쓰리던 속이 풀리고 아프던 머리가 시원해지며 심심하던 눈이 한결 맑아지는 듯한 느낌. 아마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주량을 초과해서 마신 술이 숙취를 부르고 숙취가 고통을 수반하고 고통을 진정시키기 위해 또다시 술을 마시고 그 치기가 또다시 술을 부르고 그 술이 다시 가음을 부르고 마치 술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되어버리면서 음성 강화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진단하는 기준에 해장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렇듯 알코올 중독은 술을 마시고 좋았던 점을 계속 경험하기 위해 혹은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술로 연결시켜 온 것이 긴 시간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술을 끊기란 대단히 힘이 듭니다.
보호자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즐기기 위해 마신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 중독의 말기까지 간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즐겁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냥 술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말하죠. 술이 생리적 반응 체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험에 의하면 술의 효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 즉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을 때는 신체가 각성 상태가 되면서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주관적으로 힘이 솟아난다고 자각하게 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신체가 반대로 작용하여 피로감을 느끼고 멍해지며 구토를 하거나 불쾌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독자는 후자 쪽에 속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자가 계속 술을 마시는 것은 술 마셨을 때 좋았던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때의 경험을 다시 하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몸은 적당히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도 말이죠. 중요한 부분은 알코올 중독은 뇌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즐거웠던 순간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는 마셔도 즐겁지 않은 술을 계속해서 마시게 만드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고방식의 재조건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술을 통해 좋았던 경험을 재경험할 수 없다. 더 이상 술을 통해 힘든 순간들을 피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한 후 술이 아닌 다른 행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술이 아닌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고 달랠 수 있는 것을 찾아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술과 짝지를 해왔기 때문에 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사는 삶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알코올 중독은 수년 동안 반복된 술과 관련된 자동적인 생각들, 음주로 인해 강화된 습관들 등으로부터 이어진 질병이기 때문에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고속도로처럼 쭉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십 번의 재발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노력과 시간과의 싸움으로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이 들기 때문에 중독자 가족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 여러분들이 중독자에게 잘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등의 응원의 메시지를 주었을 때 그들은 그 용기의 말들을 회복을 위한 동기로 삼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중독자인 나의 가족을 걱정하고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가족분들이라면 중독자 가족을 끝까지 믿고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